젊은 시절 피땀 흘려 쌓은 경험이 나이가 들수록 큰 자산이 된다고들 하지. 그래, 우리는 항상 세계적인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나름 근로환경도 좋아지고 워라밸도 챙기는 요즘이지만 오늘날에도 미래를 위해 젊음을 저당 잡혀 일하다가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청년과 청소년도 많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이나 방학 현장 실습 대학생에게는 아직 교육이 필요한 미숙함을, 인턴에게는 정규직 취업의 간절함을 빌미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어. 조제식 시스템이 여전한 방송, 패션, 예체능 계열 업계는 발을 들일 때부터 꿈을 이루기 위한 희생을 감내하고 진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턱없이 적은 임금은 물론 4대 보험이나 기본적인 복리후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젊음을 착취당하기 일쑤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서 당국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야. 여전히 우리의 젊음을 미숙함으로 치부하며 선 넘은 열정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에서 젊어 고생은 사서 고생이라는 말이 합당한 것일까? 서울청년유니온의 장지혜 위원장은 이렇게 말해. 네,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책임 회피의 수단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대기업, 공공부문, 그리고 노조까지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에 나를 대변해줄 노동조합도 없는 그런 사업장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서 청년들이 진입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후자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노동 조건이 많이 나아졌다를 체감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학생 현장 실습이 있고 또 대학생 현장 실습도 있습니다. 교육이랑 노동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노동은 과하게 부여되고 그렇지만 또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좀 사각지대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학교, 그리고 노동부까지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규모는 그런 교육을 하기에 적절한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마련을 하고 또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그것들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예요.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이게 여기서 몇 명이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전환될지 모르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법까지는 힘들더라도 가이드라인 정도를 통해서 몇 명은 전환을 하겠다, 어떻게 전환을 하겠다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승님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노동도 실습의 형태로 발생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노동을 하면서도 이제 이걸 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에 작년에 스타일리스트에게 고용되어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지부가 생겼어요. 최근에도 패션 어시분들의 근로조건 관련해서 그 지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90% 이상이 최저임금 미달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수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인적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곳은 이 업계가 흔히 말하는 좁다, 평판의 문제도 있는 거죠. 내가 근로조건에 문제 제기를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가시화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자발적으로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수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수습도 지금 되게 만연하게 쓰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을 때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게 수습이거든요. 교육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수습을 적용하면 된다. 물론 정규직 중심의 채용 노동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고 비정규 노동이 상시화되고 있는 실업률이 높은 지금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인식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동 착취의 현상을 이런 세대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법보다도 현실의 문제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로시간 얘기할 때 주 52시간제를 너무 당연히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을 맥시멈으로 두고 있는 거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법에 적어져 있는 거를 현실에서 어떻게 정착시키는지도 법 개정만큼 중요한 문제죠. 교육과정 내에 노동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권리에 대해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누군가는 사장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장님들이 노동법 몰라서 사실 못 지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민교육이라던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왜 취업이 잘 안 되지? 임금을 떼었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 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사회 구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막상 그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면 내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 노동조합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이 필요하다, 곁에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 노동조합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당신 곁에 청년 유니온이 있습니다.